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근본 틀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집을 며칠 가졌느냐보다 그 집에서 실제로 살고 있느냐가 세금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라면 시가 20억 원 수준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4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가 50억 원짜리 집에 10년 넘게 실거주한 경우라도 종부세가 450만 원에서 980만 원 수준으로 2배 넘게 뜁니다. 만약 그 집에 살지 않는다면 부담은 4배 넘게 폭등합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같은 1주택인데 왜 이렇게 결과가 갈리는 걸까요? 정부는 이번 개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집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다시 짜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말 한마디 안에 이번 정책의 방향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20억, 40억짜리 집이 없으니 상관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개편은 세율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가 집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새로 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고가주택 소유자만이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실거주자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집이 몇 채냐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세금을 가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작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65세 김 씨는 은퇴 후 30년 가까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연금이 전부입니다. 반면 박 씨는 비슷한 가격의 집을 갖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 사람 모두 1주택자라는 사실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시가 20억 원 수준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부 추산으로 전국 공동주택 상위 2.3%, 약 36만 3천 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가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1주택인데도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집을 투자 자산보다 생활 공간으로 보겠다는 방향으로 짜였기 때문입니다. 몇 채를 가졌는지보다 그 집에서 실제로 숨 쉬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값 구간별로 나눠보면 더 흥미로운 흐름이 보입니다. 시가 20억 원에서 30억 원 수준 주택은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30억 원에서 40억 원 구간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40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가 40억 원에서 50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 약 4만 6천 호는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크게 손을 뗀 구간입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도 따라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커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 갖고 있으면 혜택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유 공제가 거주 공제로 바뀝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집에서 실제로 얼마나 살았는지가 혜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 한도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내년에는 800만 원, 2028년부터는 600만 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조건만 맞으면 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오래 실거주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개편은 모든 집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실거주 여부와 초고가 구간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40억 원일까요? 진짜 이유는 세율 구조 자체가 바뀌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정부는 2028년부터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이 아니라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화가 왜 반전인지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몇 채 가졌는지가 세율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1주택이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다주택이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8년부터는 이 틀이 사라집니다. 집이 한 채뿐이라도 가격이 매우 높다면 그만큼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기준선 아래라면 주택수와 큰 관계없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몇 채를 가졌느냐보다 그 집이 얼마짜리이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현실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0세 부부가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같은 집에서 살았고 생활비는 대부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시가 50억 원 수준이라면 종부세는 450만 원에서 98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현금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2배 넘게 오르는 셈입니다. 만약 이 부부가 같은 집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면 세부담은 4배 넘게 뛸 수 있습니다. 같은 집, 같은 가격인데 거주 여부 하나로 세금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금 당장 세금을 더 내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제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이후 상속, 증여, 공동명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40억 원, 50억 원짜리 집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거나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하는 시점이 오면 이번에 바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주 중심으로 바뀐 공제구조, 주택가액 중심으로 바뀌는 세율체계 두 가지가 함께 맞물리면서 앞으로는 집을 어떻게 보유할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이 오른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바뀌면 이후의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하게 나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래 살아온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은퇴 세대에게는 반가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자에게는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집을 팔지 않았을 뿐인데 현금 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세금만 크게 늘어난다면 노후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수보다 실거주와 집값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다시 짜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공동명의 거주 이전, 상속, 증여, 은퇴 이후의 거주 계획까지 세금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조금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집값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세금이 늘어난다면 결국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저축으로 그 차이를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뉴스가 아닙니다. 노후와 가족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에 관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종부세 인상이 아니라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기준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라면 세금 혜택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같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집을 보유하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가운데 어떤 방식이 실제 부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절세 포인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